안녕하십니까. 제21대 총선에서 김포시 을 지역에 출마한 민생당 기호 3번 박재수입니다. 매우 바쁘네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주민들을 만나고 또 찾아가야 할 곳 찾아가고 방송 토론이 있습니다. 방송 토론을 하느라고 준비하고 사실은 짧은 14일 기간이지만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2, 3, 4, 5, 6, 7, 8 오늘 7일이 지납니다. 9, 10, 11, 12, 13, 14, 6일이 남았네요.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민생당을 잘 모른다고 그러네요. 워낙 당들이 난립하고 신생정당이 많아서 민생당도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합쳐서 지난 2월 24일 날 합당을 한 당입니다. 우리가 합당할 때 그 전에 합당하기 전에 2016년 국민당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이념을 개성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이어받았던 당원들이 당 지도자들이 안철수를 대표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게 서로 의견이 갈리고 또 지향하는 점이 다르고 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유승민 바른당 대표하고 합치면서 바른미래당이 되고 결국은 공백기를 거쳐서 안철수가 대선에 낙선하고 서울시장에 낙선하면서 이제 다시 독일로 미국으로 떠난 후에 이번에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손학규 대표가 대표를 하고 계셨는데 손학규 대표에게 당권을 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그를 이때까지 지키고 있었던 당을 안철수 후보에게 넘기면 안철수한테 넘기면 안철수는 다시 보수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손학규 대표가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손학규 대표가 대표로 있는 바른미래당과 정동영 대표가 있었던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분가를 해나갔던 대한신당이 박지원 대표, 천정배 전 대표 그리고 현재는 그때는 유승엽 대표 해서 세 당이 합쳐서 민생당이 됐습니다. 민생당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뿌리로 두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제3당이 돼서 현역 의원 20명으로 제3당이 되어서 교 3번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세 당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이룬 게 아니라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 처음에 1.7%, 그 다음에 최근에 2.2% 해서 3%도 못 미쳤습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로 5, 6, 7%가 아니고 3%의 근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 을 지역에서 1번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후보,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홍철호 후보가 함께 나와서 세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경영 씨 당에 어느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을 잘 만나지 못하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어제 아트빌리지에서 신문인협회, 우리 언론인협회, 김포의 언론인협회 주간 토론을 가졌고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토론에 참석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라는 특성은 주인인 시민들이, 주민들이 정치인을 선택하고 정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무능과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서 그들의 그 행위에 의해서 국민이 촛불을 들었죠. 2016년 12월 겨울에 촛불을 들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한 박근혜 대통령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더욱이 독선적이고 친문 세력들이 활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국민에는 안중이 없다, 안중이 없고 그 자기들 세상을 누리려고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가 높지만은 국민들이 느끼는, 실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는 많이 후퇴한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지난번에 여론,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지고 정치화하면서 처음에 미래통합당은 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절대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그들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룹 속에 그들의 대표를 국회에 보내지 못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가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의석이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자는 것으로 해서 의결권을 갖고 그 그룹이 있는 여러 집단들이 결국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또 그것을 몹시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또 그 반개인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열린민주당,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두 개의 그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민생당이나 정의당처럼 비례대표와 지역구 선거를 동시에 낸 사람들은 아주 저 밑으로 지지가 내려가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까지 다 썩들어갈 그럴 그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생당과 물론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서 후보를 내고, 그 지역 후보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후보를 내서 지역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 발전을 해나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대 수준을 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스컴에서 민생당조차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보통 일반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그 후보들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김포에 사는 주민들을 어떻게 생활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선거 포스터, 또 벽보, 그 현수막에 한강 신도시와 함께하자,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물론 5개 읍면과 4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의 인구가 18명, 5개 읍면이 5만 명입니다. 23만 명이 이게 거주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의 지역인데, 미안하게도 읍면동에, 넓은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 저 벽보에, 공보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한강 신도시. 근데 김포 우리 을지역이 사실은
한강 신도시에서 모여든 분들, 한강 신도시에 서울에서는 근교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곳의 문제가 김포 을 한강 신도시 우리 김포 을 지역구의 문제가 바로 한강 신도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인프라 문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구도심 아닌 농촌 지역에 농촌 읍면 지역에는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또는 어렵지만은 특별한 그 변화나 문제가 없는 그런 원래의 말입니다. 그래서 한강 신도시와 함께 하자고 하면 한강 신도시가 교통 인프라든지 교육 인프라가 더 발전되면 자연히 5개 읍면에 우리 도심 아닌 5개 읍면 지역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강 신도시와 함께 공보에 벽보에 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 근무해서 친농업 정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업이라는 것이 저도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강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에 있는 농민들이 사실은 연세들이 많이 잡수시고 모든 농촌이 그렇습니다만 연세를 많이 잡수시고 이게 힘이 붙여서 아마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를 못할 겁니다. 전통적인 농협으로 농사 방법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농촌이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또는 그 제4차 산업에 의한 영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머지않아 20년 이내 우리 김포시에 있는 농업이 대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강 신도시에서 많은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 문화시설 또는 그 남북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한강 신도시와 김포 을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이번 선거를 이제 14일 중에서 7일이 지난 이번 선거를 가령 그 차를 그 유세차를 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세차를 고용하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는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렵게 그 근심 걱정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유세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때로는 노래도 했으니까요. 그 연설하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는 그것을 안 하고 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움직이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움직여서 민생당을 알고 저 박철순을 알려서 제1당과 제2당의 독점적 공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 그 체제를 깨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도 사지선다형을 묻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일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아무리 국민들이 사회가 발전하고 생각이 달라져서 다른 옵션을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답안지가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생당은 저희들이 저와 우리 민생당 전국의 58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우리 선택지를 국민에게 선택지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미하지만 저희들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2년 대선을 향해서 꾸준히 나갈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학자로서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지하에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외국에 근무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알렸고 대한민국 정치, 사회, 문화, 남북교류에 대해서 열심히 외국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는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를 위해서 재외국민을 위해서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 집행위원장이라는 지책을 가지고 참정권을 입법화했고 이런저런 일을 다른 사람 지원을 받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직이 있고 보수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맨발로 뛰어서 상당히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이뤘습니다. 이 세상 삶이 좀 늦었습니다. 정치 입문이 늦었지만은 옛날 지나온 발걸음을 보고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 발걸음을 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을 예측할 겁니다. 맨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기분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했고 학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또는 이때까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알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취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새로 나타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의 우리 김포 시민과 함께 늘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생활했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제 발걸음을 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회 외국에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54살, 14년에 걸쳐서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한국 현대 정치에 대해서, 지역주의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에 2003년부터 열린우리당부터 비롯해서 정당 생활을 함으로 해서 정치 메커니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김포시 을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여러분 생애 우리 김포시에 한번 이주를 해오면 여기서 아이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고 또 직업을 갖고 노인의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공약, 저런 공약을 보시고 제가 가자고 하는 그런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정치인들은 이제까지 모든 정치인이 믿을 수 없듯이 정치는 오늘 만난 사람보다도 정치인을 더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신뢰를 못하고 정치 투표에 포기를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포기는 절대 안 됩니다. 포기를 하지 마시고 제3안이 대안이 있습니다. 1당도 안 되고 2당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제3당인 저희 3안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루돌프 링이라는 그런 그 법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여러분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권리가 나라를 정부를 만들 수 있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여러분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한번 제 민생당인 제 박철순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 정당이 그 비례대표 정당의 표가 50여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많은 숫자의 정당이 비례대표를 얻기 위해서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민생당은 기호 3번 민생당은 기호 3번 박철순이 기호 3번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리스트에는 기호 3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습니다. 56개, 50개인가 되는 그 리스트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입니다. 박철순과 민생당을 지원해 주시면 여러분이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할 때 시민의 자식과 시민의 부모와 여러분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김포에서 맞춤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에 앞장서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